오늘 고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니 어떻게 집을 짓는데 철근을 빼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놈, 이 또 설계, 감리, 또 공사를 이제 감독, 감리, 이런 놈들 진짜 이거는 일벌백계 안에 이거는 극형을 쳐야 됩니다. 극형을.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LH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인간들, 근무하다가 나간 그 인간들에게 그 다니는 회사가 거기다 LH 공사권을 다 발주받고 나갔고 그냥 끼리끼리 헤쳐먹었다. 이게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인가 뭐 이렇게 주재하면서 철저하게 밝히라. 그래서 어제 뭐 원희룡 장관이 일단 밝혀진 것만 다 공개를 했습니다. 2015년에서 20년 사이 지금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재인 이 인간은 천하의 몹쓸 인간이고 천하의 주빌 인간입니다. 어떻게 국민이 일반 중서민 국민들이 살아갈 아파트를 철근을 빼먹고 공사를 하게끔 방치를 했냐 이게. 문재인은 나는 모른다. 네가 모르면 대통령 하지 말았어야지. 그 윤석열은 왜 알아? 그래서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심한 사회 부조리 중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가중처벌하고 중형을 쳐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은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끔 뭔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를 시켜놔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건 책임을 지고 원희룡 장관하고 같이 LH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들도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다 이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이것도 배합이 제대로 합법적으로 배합이 됐나 이것도 해야 되고, 문재인 5년 동안에 무너진 사회기관과 국가기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치적으로 환산해도 이거는 천문학적인 돈이 비용이 나옵니다. 이미 부채도 천조를 넘겨버렸고, 이런 부조리를 통해 갖고 그 다시 수리비용, 보수비용이 들어가야 될 돈만 해도 수조, 수경, 이런 인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놨다는 이 자체가 비극이고, 이런 인간 5년 동안에 우리가 투쟁했는 것은 우리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진짜 우리는 문재인이가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 악랄했던 탄핵, 세월호, 선전선동할 때 우리는 싸웠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싸웠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울산으로, 울산에서 부산으로 전국을 돌면서 싸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문재인은 넘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저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평범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라고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할 때, 그때 벌써 4명이 돌아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천주교 성당된 할아버지는 단식 투쟁하다가 천막 쳐놓고 돌아가 있습니다. 다 그런 죽음들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영광이 왔고, 대한민국은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에 문재인 같은 인간, 이재명 같은 인간, 이재명 그 아류 같은 인간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 하여튼 문재인 정부, 특히 좌파들은 돈이 된다면은 무슨 짓이든 다 했어요. 멀쩡한 산을 다 깎아 태양광 판넬로 덮으씌우고 저수지 위에도 다 판넬을 깔고 논에도 돈이 더 된다고 농민들에게 선동질해가 논에도 태양광 깔고 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태양광 까는 놈들이 그 이권이었고 돈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산 폭우가 와갖고 태양광 산에다 묻어놨는데 다 무너졌어요. 죽일 놈들이에요, 죽일 놈들. 그런데 이런 문재인이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놓은 거 보면은 국민들이 정신이 돌 것 같아. 지난 청와대에 있을 때 깨끗했다. 돈 한 푼 받는 적도 없고 깨끗했다. 미친놈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왜? 청와대에서 김의겸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놈들이 부동산 투기해서 쫓겨나, 뭐해서 쫓겨나, 얼마나 많이 쫓겨났어. 근데 깨끗했다고 페이스북 올면은 이거는 내가 볼 때 제정신은 아닌데 온전하지 않는데, 문재인이가 저렇게 움직이면은 제가 역대 정치 권력을 오래전부터 계속 봐왔고 그것을 있어봤기 때문에 문재인의 생명은 오래 못 갑니다. 권력을 내려놓으면은 조용히 기존 현존 권력이 자기 정권을 유지할 때까지 조용히 있어주는 게 지난 권력을 잡은 자의 기본인데, 이 인간은 맨날 미친 짓 하고 동산 다니고 책방 열고 책 팔고 페이스북에 SNS에 글 쓰고, 하여튼 저 정신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정신 분석을 구조적으로 뇌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정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8월 1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미국 가서 한미일 세 나라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하면은 앞으로는 이 혈맹 세 나라가 이 정례적으로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한다. 아주 뭐 진짜 대단합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이 세 나라가 굳건한 힘을 가지면 세계 최강입니다. 경제력도 세계 최강이고 군사력도 세계 최강이고 정보력도 세계 최강이고, 우리나라가 그런 빅3 안에 들어가는 빅3 그런 이제 나라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제 오늘날 8월 18일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국 정례 회담이 정상회담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의 결단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안대를 무릅쓰고 정상회담을 하고 본인이 가고 오라 해갖고 막 그동안 묵혀있었다가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꼬가 막 열려갖고 강물이 지금 바다가 되고 바다가 지금 태평양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생에 큰 운빨이 왔는 그 운빨이 지금 국가 전체에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제가 볼 때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이 세계 안보를 지키는 큰 축이 된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굳건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또 공격도 못하고 중국이 무력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것도 도발이 안 된다. 삼국 동맹이 굳건화되면은 동북아시아, 이 지금 제2의 화약고가 동북아시아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다음 대통령 오더라도 이 기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서 반미, 반일하는 인간들은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윤미향 같은 인간 저거 빨리 감옥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도 저 감옥은 아무래도 국회 배치 달고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저는 제가 볼 때 윤미향이가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윤미향이가 저는 제가 볼 때 반드시 북한 노동당하고 뭔가가 연계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이 간첩이고 신우이가 간첩이고 지 보좌관도 간첩 신우이 남편은 전판이 간첩인데 아니 부부가 자면서 노동당 얘기 안 하겠습니까? 지령받은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응? 그 둘이가 그럼 안 자는 거예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미향을 철저하게 수사해갖고 북한하고 연계돼서 노동당 서열 몇이 정도 있는가를 지금 밝혀내야 됩니다. 그 정도 아니면 저 국회에서 저런 인간을 그대로 좀 살려주고 대한민국 법조에서도 살려주고 입법부, 사법부 다 살려주고 있잖아요. 윤미향의 파워가 문재인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재인도 간첩인데. 맞습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대대로 간첩이에요. 대대로. 아버지도 김일성한테 충성했고 6.25 전쟁에 국군을 상대로 싸웠고 문재인 아버지가 그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으니 나라가 꼬리에 꼈습니다. 무너뜨리고 싶은 대한민국의 기둥이란 기둥은 뿌리채 뽑아놓은 놈이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왜? 아버지가 김일성에 충성한 인간이었고 본인도 제가 볼 때는 간첩일 확률이 거의 200% 높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만큼 망가뜨린 대한민국 간첩이 역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일성이도 못하고 김정일도 못한 일을 문재인은 이게 지금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간첩왕이지, 간첩왕. 응?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도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간첩질, 북한의 세작, 작은 일을 간첩했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이렇게 무너뜨린 책임을 너는 막 간첩이야. 그냥 일반 간첩이 아니고 간첩 중에 간첩. 간첩왕이다. 왜? 김일성이도 못하고 김정일도 못한 일을 문재인은 뭐 이것은 뭐 그냥 해버렸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역사는 문재인의 역사를 잘 써야 돼요. 문재인은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와 번영의 역사와 영광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했던 인간이야. 써야 돼. 그리고 대한민국 이 경찰과 검찰, 국정원은 문재인의 족보, 가계도를 철저하게 조사해갖고 아버지가 6.25 때 뭘 했는지, 북한에서는 뭘 했는지, 그리고 이 남쪽에 살면서는 또 뭘 했는지, 간첩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문재인의 엄마는 북한에 있는 게 엄마가 진짜인지, 문재인이가 북한 가서 엄마 만나고 와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언젠가 북한에 가서 딱 자료 딱 갖고 오면 다 나옵니다. 문재인이가 북한과 어떤 거래를 했고 했는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실이 영원하고 진실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 거짓은 반드시 어느 날 망해. 왜? 이 살아가는 대중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머리가 빈 것처럼 보여도 대중의 요즘 현대 정치는 대중이 지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멍청해 보여도 다 모아놓고 질문하면은 딱 대중이 답하는 그 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일반인들의 정답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이 다수였기 때문에 권력을 잡았잖아요. 권력을 잡은 다수는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그거 안 주고 이쪽으로 윤석열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왜 윤석열에게 표를 줬는가? 문재인과 대적했기 때문에 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쁜 놈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에게 표를 주고 그런 사람에게 신뢰를 했다. 그게 누구냐? 한동훈, 또 누구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이 싸움꾼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럴 할 때 민주당 좌파 싸움꾼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겁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좌파들은 머리가 통통 비어 있어요. 공부도 안 해.
그리고 평생을 거짓말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짓말 한 자들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갑니다. 알곡은 땅에 묻으면은 싹이 발화돼서 엠레를 맺어요. 가라지는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바람이 좀 센 바람이 오면 다 날아가 버려요. 어디 사라져 버려요. 땅에 묻어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라지하고의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싸우라. 그러면 가라지는 다 넘어간다. 박범계 보세요. 박범계. 번개하고 저 한동훈 장관하고 싸우는 거 봤잖아요. 소리만 깨끗 지르지 한동훈한테 잽도 안 되잖아요. 한동훈이 말 몇 발 딱 던지가 다 자빠지잖아. 이수진이 봐요. 이수진. 이수진이가 둘인데 둘 다 안 되잖아. 판사 이수진이 그것도 보면 술 먹고 해롱거리면서 질문하는 게 완전히 진짜 가관이에요. 판사 이수진이 아닌 것도 보면 민주당 다 보면은 똑똑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가? 실제로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도 그분은 육신이 좀 부자유스러운데 그분이 제일 온전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말짱 쓰레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긴다. 국민의힘당 지금 머저리들 다 이길 수 있는데 가라지가 부피만 커져 볼 뿐이 바람만 세게 탁 불면 날아가는데 이 국민의힘당 머저리들이 가라지가 부피 키워놓은 그걸 보고 놀래고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싸우는 걸 보고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니냐고. 저 인간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다 구경만 하고 도망갈 인간들이에요. 총 들고 싸울 놈이 내가 볼 때 국민의힘당이 거의 없다.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모조리들. 제가 이 아스팔트에서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용기 있게 싸우면 반드시 세상은 내 것이 됩니다. 옛날부터 되잖아요. 용자가 미인을 얻는다. 용기 있는 자가 세상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그다음 저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들과 비서관 행정관들 싸우라. 그래야 이기지. 네, 맞습니다. 세상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늘 두드려 맞고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돼. 그리고 민주당이 늘 두드려 패니까 반격을 못하니까 민주당이 맨날 두드려 패잖아. 그래서 싸우라. 그러면 반드시 이기리다. 왜? 내가 얘기 다 했잖아요. 민주당은 가라지들이야. 다 속이 텅 빈 가라지들. 머리도 없고 입만 살아있어요. 평생을 입으로 입만 살아있을 뿐이지 다른 거나 하나도 가진 게 없고 욕심만 그득하고 살아온 인생 족적이 때가 묻을 대로 묻은 지저분한 진짜 인간 이하의 삶들을 살아온 인간들로 수두룩 뻑뻑이 하는 쪽주의 거짓말이고 그런 인간들의 삶은 반드시 멸망밖에 없다. 이거는 우주의 섭리고 이건 자연의 진리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바로 그런 진리와 섭리 속에서 굴러간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또 밤 아군 스파이 파워 두 분이 또 밤을 지켰습니다. 두 청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침 일찍 우리 곽은경 TV 우리 송화제 언제나 변함없이 저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도 박수를.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우리 미경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대학교 오늘이 제일 더운 날이라 그랬는데 이 더운 날 초소 속에 초소를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보호하리라. 아멘. 아멘. 이건 진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인간의 힘과 하늘의 힘 두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4년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만의 힘으로 이건 불가합니다. 4년 동안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올 수 있을까 했는데 4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호국 영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